안녕하세요. 메이토크 신입사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미국 PPI 예상치 상회,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 CVS 헬스 실적 발표입니다. 이제 CPI에 의해서 PPI가 나왔는데, 자, 이 연준의 이중 책무인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에서 물가 안정에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CPI와 PPI 뿐이었지만 앞으로 나올 PC 개인 소비 지출이라던가 아니면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관세 부과가 결국 미국 소비자 물가로 전이될 그런 가능성들, 이런 것 때문에 물가 두드러기에 대한 부담감이 여러 분야로 지금 다가오고 있다. 일단 지금 그 코로나로 인해서 돈을 엄청 쏟아부어서 물가가 급등하는 것을 잡으려고 금리 인상을 하다가 이제 이 그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힌다고 생각을 하자 최대 고용을 시키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금리 인하를 하기 시작했는데 다시 물가가 두드러기가 발생이 되면 연준의 공식 목표는 개인 소비 지출 PCE 2%죠. 2%로 간다는 방향성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최대 고용을 시키기 위해서 금리 인하로 방향을 튼 건데, 문제는 최대 고용을 잡으러 가려고 했더니 잡힌지만 알았던 물가 안정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이 부담감이 다가와서 이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소리가 쏙 들어가면서 오히려 뭐 금리 인상 얘기까지 다시 나오고 있는 마이너리티 리포트로 이런 상황입니다. 결국 생산자 물가지수, 수입 물가지수가 소비자 물가지수로 결국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생산자 물가지수까지 예상치 상해가 나와서 지금 뭔가 물가에 대한, 물론 물가가 죽으면 경제도 죽은 겁니다. 경제가 좋아지면 물가가 오르는 건 당연한데 지금 상황에서 금리 인하 카드를 쓰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지금 상황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트럼프는 계속 금리 인하를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지표 자체가 물가 상승에 관련된 것들이 계속 높게 나오다 보니까 트럼프의 입맛을 맞춰주려고 해도 맞춰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파월이 그렇게 휘둘려서 맞춰줄 리도 없고요. 상하원에서 질문을 그렇게 던져도 아무리 미끼를 던져도 낚이질 않습니다. 그렇죠? 계속 뭐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하는데 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답변은 계속 언론적인 답변으로 피해가기만 하죠. 계속 앵무새처럼 반복해요. 연준의 이중 책무인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을 위해서 노력할 뿐이다. 여러 가지 수치를 보면서 절대 뭐 무슨 외부의 압력이라든가 그런 건 고려하지 않는다고 아무리 물어봐야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만, 상하원에서 자꾸 그런 계속해서 행정부가 바뀔 때마다 그런 질문은 그냥 의례적으로 합니다. 이제 파월도 지겨운지 그런 질문에 그냥 당연한 질문에 대한 기계적인 답변이듯이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PPI 전달 대비 0.4% 상승하여 예측치 0.2% 상회가 나왔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0.4%가 어느 정도냐면은 2024년도 10월 달, 11월, 12월, 1월 4개월 있는데 0.2, 0.4, 0.2, 0.4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예상치 상회가 나온 거는 2024년도 10월 달 마이너스 0.1을 예상했는데 0.2% 플러스가 나왔던 그 상황, 그 다음에 11월 달에 0.8 예상했는데 0.4 하회가 나왔고 2024년도 12월 달에 0.2% 예상했는데 0.2% 플랫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한 압력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덜어지는가 싶었지만 2025년도 1월치가 다시 예상치 상회가 나면서 다시 한번 두드러기가 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지금 이 전달 대비 상승률이 지금 밑에서부터 쭉 올라오다가 살짝 꺾이긴 했습니다. 살짝 꺾이긴 했어요. 근데 이 고점이 있죠. 0.6, 0.8 정도 상승했던 저 고점으로 다시 한번 간다면은 생산자 물가지수가 다시 한번 흔들릴 수 있는 이런 흐름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핵심 생산자 물가지수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랑 똑같습니다. 결국 여기서 변동성이 큰 음식료와 에너지를 제외해주고 핵심만 따졌을 때인데 핵심만 따진 것조차도 예상치 상회가 났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에도 그렇게 나왔죠. 음식료랑 에너지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에그플레이션으로 지금 조류독감 때문에 계란값이 이 지금 식품 가격을 흔들었다. 그러니까 음식료는 조류독감이 지나면 안정이 될 테니 핵심을 보면 핵심이 안 올랐으면 괜찮지 않겠냐 했지만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핵심이 또 올랐어요. 예상치 상회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료랑 에너지 같이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큰 품목뿐만 아니라 변동성이 적은
품목까지 지금 다 오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결국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가된 거 아니겠습니까? 생산자가 물건을 생산할 때 원재료 비용을 소비자한테 전가를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생산자도 지금 핵심이 올랐나? 0.2% 예상이 됐는데 0.3% 상승했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지금 0.2, 0.0 똑같네요. 핵심이든 그냥 헤드라인 PPI든 똑같습니다. 2024년도 10월 달에는 예상치 상회가 나왔고 11월, 12월은 예상치 하회가 나왔다가 예상치 하회 플랫이 나왔다가 똑같아요. 이번에 2025년도 1월치가 예상치 상회가 나와버렸습니다. 물론 헤드라인 그 PPI보다는 이 핵심 PPI가 전달 대비 상승률 수치는 0.3으로 0.4인 그 헤드라인보다는 낮죠. 근데 이것도 역시 예상치 상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CPI든 PPI든 똑같아요. 소비자 물가지수든 생산자 물가지수든 음식료 에너지가 들썩이는 것도 확실한데 음식료 에너지를 제외하고 핵심 코어를 봐줘도 코어도 지금 상승폭이 예상치 상회가 나왔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목요일마다 발표가 되죠. 자, 목요일마다 발표가 되는데 이거는 지금 뭐 요건 좋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낮아야지 초록색이죠. 오히려 좋으니까요. 지금 21만 8천 건이 예상했는데 21만 3천 건만 나왔습니다. 신규 실업자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뒤로 가겠습니다. 물론 이걸 4주 평균으로 봅니다만 4주 평균도 줄어들었었죠. 지금 21만 3천 건 나왔고요.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1월 달 25일 날은 21만 5천 건이었는데 22만 3천 건으로 예상치 상회 안 좋은 거고 이건 두 번째 주는 예상치 하회 좋은 거고 그다음에 예상치 상회 안 좋은 거고 다시 예상치 하회가 나왔습니다.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어요.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죠. 근데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 그 수치 자체가 10월 달 작년 10월 달 11월 달에 비해서는 지금 낮아진 상황이죠. 뭐 4주 평균 대충 그냥 눈으로 봐도 되잖아요. 이 점 4개를 모은 게 평균이잖아요. 그렇죠? 평균이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뒤로 가겠습니다. 자, 계속 실업자도 늘지 않았습니다. 190만 건 이하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죠. 그리고 예측치 하회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예상치 하회죠. 예상치 하회가 좋은 거죠, 이거는. 뒤로 가겠습니다. 신규 실업자든 계속 실업자든 예상치 하회가 나왔습니다. 자, 190만 건을 뚫지 못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박스권 하단부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180만 건에서 안정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예상치 상회, 예상치 하회, 예상치 상회, 예상치 하회. 번갈아 가면서 나오면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나왔을 때 이 밑을 185만 건을 깨고 내려간다고 하면은 분명히 고용시장은 지금 안정된 것으로 지금 나타난다. 근데 지금 문제는 고용시장은 안정되는데 여기서 이제 더 고용자 수를 늘리려고 금리 인하를 할 타이밍에 물가가 들썩여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로 확실하게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줄여버릴 수 있는 정책을 피기에는 어렵다는 것이죠, 지금. 실업자를 완전히 없애고 고용시장을 확 터뜨리기 위해서 금리 인하 카드를 던지려면 물가가 안정된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물가가 다시 지금 들썩이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정중동의 자세로 잘 살펴봐야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실적 발표입니다. 수요일 장전, 장우, 목요일 장전, 장우 있었는데 수요일 장전에는 CVS 헬스, 바이오젠 이런 것들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 수요일 장후에는 레딧이나 로빈 후드 이런 것들 시스코 이렇게 나왔습니다. 목요일 장전에는 데이터 도그라던가 존디어, 크록스 나왔고요. 그리고 장후에는 드래프트 킹즈라던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에어비앤비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단 CVS 헬스 보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는 편의점에서 지금 뭐 약을 팔긴 파는데 굉장히 그 반대에 부딪혔죠. 의학업계 반대에 부딪혀서 그 무슨 뭐 지식도 없는 그러니까 논란이 하도 많았잖아요. 그건 뭐 나름 생각하기 나름인데 약사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복약 지도를 하는 그것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그것을 맡길 수는 절대 없다. 국민 건강을 위해서. 이런 명분을 내세워서 반대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편의점에서 간단한 해열제나 감기약은 팔고 있으나 약국에서 파는 거랑은 다릅니다. 그리고 그게 복약 지도가 없다는 그 때문에 뭐 약국에서 하는 복약 지도를 그게 복약 지도냐라고 뭐 주장하는 시민들도 많이 있어요. 다 아시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런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서 지금 좌절이 됐고 편의점에서 다양한 약을 더 파는 것을 확대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CVS 헬스라는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뭐 편의점에 올리브영에 약국에 이런 합쳐진 어떤 컨비니언스 스토어 같은 형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약들을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거점이 미국은 땅덩어리가 넓은데 CVS 헬스가 곳곳에 박혀 있어서 편하게 살 수 있는 우리나라는 좀 상황이 다르죠. 어쨌든 CVS 헬스는 미국에서 건강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나와 있고 지금 배당을 굉장히 많이 주고 저평가돼. 그러니까 인기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편하다고 했죠. 인기가 별로 없는 주식입니다. 그거를 저평가됐다고 표현할 수도 있죠. 자, 배당이 많고요. 재무제표가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고 이 향후 2, 3년간의 실적, 그다음에 과거 5년치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쪽이 강하죠.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저평가된 기존 배당금 지급자다. 이렇게 한 줄 요약이 됐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당연히 CVS가 엔비디아나 테슬라보다 인기가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엔비디아, 테슬라는 밸류가 작으니까 오히려 고평가됐다는 것이고 저거는 밸류가 높잖아요, 점수가. 오히려 밸류 점수가 높다는 게 시장에서 인기가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렇죠? CVS 서프라이즈 나왔습니다. 97.09 빌리언 달러 예상됐는데 97.71 빌리언 달러 매출 나왔습니다. 0.64% 상회에서 예상치 하회 두 분기 나왔다가 예상치 상회 두 분기 나왔습니다. 뭐 예상치 하회 나왔던 분기도 거의 뭐 동그라미가 일치하기 때문에 거의 큰 하회는 아니었죠. 어쨌든 지금 예상치 상회가 나왔고요. 2분기 연속.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순이익입니다. 마진이 얼마나 남았을까? 마진도 비슷하네요. 이게 지금 매출에 비해서는 예상치랑 차이가 큽니다. 그렇죠? 예상치인 동그라미, 빈 동그라미랑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로 계속 나오고 있죠. 예상치 하회, 예상치 상회, 예상치 하회, 예상치 상회가 나왔는데 자, 예상치 상회가 나왔긴 했어요. 서프라이즈인데 0.91 주당 0.91달러 수익이 예상됐는데 1.19달러 나와서 30.25% 상회를 했습니다. 근데 시장의 컨센서스가 상당히 낮게 잡혀 있었죠. 절대 가격은 내려갔죠. 절대 가격은 지금 내려갔고요. 그다음에 예상치 상회가 나오긴 했으나 시장의 컨센서스가 굉장히 낮았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 정리가 되어 있죠. 97.7 빌리언 달러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플러스 4% 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순이익이 마이너스 21%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순이익이 마이너스 21%가 난 건 안 좋은데 이게 시장의 컨센서스가 워낙 허들이 낮다 보니까 그걸 뛰어넘어서 겉으로는 어닝 서프라이즈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좋게 나와버린 거죠. 이 실적이 안 좋을 것을 이 애널리스트들도 그렇게 예상해가지고 컨센서스를 부여해놨기 때문에 허들은 뛰어넘었어요. 하지만 절대 가격으로는 마이너스 21%가 깎여버린 상황이다. 그다음에 주당 순이익도 1.30달러로 마이너스 18% 깎였고요. 그다음에 이 지금 조정 주당 순이익이죠. 마이너스 44%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출만 조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늘었지 순이익단은 다 좋지가 않은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유통 매체를 운영하기 때문에 동일 매장 매출이 중요하죠. 뭐 지금 코스트코나 뭐 지금 맥도날드나 코카콜라에서 똑같이 나타나잖아요. 동일 매장 매출이 중요한데 동일 매장 매출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2022년도 4분기에는 무려 17.7%였어요. 비교 대상 가능한 매장 매출이 전체 매출이 17.7%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했다는 거거든요. 상당히 좋죠. 5.3%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2023년도 2분기에 15.5%까지 회복을 했고요. 2023년도 4분기 지금 실적에 10.2% 줄긴 했지만 아직도 10%대를 유지하고 있는. 그러니까 매장 매출은 아주 잘 나가고 있다는 지금 뜻이죠. 자, 이 지금 CVS 헬스는 이렇게 세 분야로 크게 나누어져 있거든요. 헬스 서비스랑 파머시 앤 컨슈머 웰리스랑 헬스케어 비즈니스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 헬스 서비스라고 불리는 이 부분이 41.4 매출 믹스로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 뭐 셀트리온이든 뭐 우리 SK 바이오팜이든 뭐 미국 FDA 승인을 받아서 이제 저기 진출을 허가했는데 허가를 받아서 다 게임이 끝난 게 아니죠. FDA 허가를 받았다는 거는 미국에 팔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는 건데 그 다음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뉴스가 뭐예요? 그 나라의 어떤 HBM, 어떤 급여 관리 체계 업체랑 계약을 했는가? 그게 이제 관건이죠. FDA 허가 받는 것까지 되게 축하할 일인데 그 다음에 거기서 권력을 꽉 쥐고 있는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업체랑 계약을 못 맺으면 의사랑 약사가 처방하는 처방전 목록에 못 올라. 그건 완전 사장돼 버리는 거죠.
바로 CVS가 미국 전미에서 이 가장 큰 권력을 가진 HBM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게 헬스 서비스예요. 여기서 이 업체랑 CVS 헬스가 운영하는 그 업체랑 계약을 맺지 못하면 아무리 훌륭한 신약이라도 의사랑 약사가 처방하는 처방전 목록에 없어요. 그럼 환자가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하고, 그리고 제약사도 그 약을 개발해놓고 성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아까 말했듯이 편의점처럼 곳곳에서 컨비니언스 스토어식으로 약을 파는 그 부분이 파머시 앤 컨서머 웰리스 부분입니다. 근데 아까 전에 말한 그 급여관리책에 이 부분은 마이너스 4%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의 그 케네디 주니어를 앉혔는데, 그분이 청문회에서는 나는 건강에 관련이 있지 뭐 때려잡으려는 거 아니다 했지만, 그 내내 그 토론 과정이나 대선 과정 내내 뭐라고 했어요? 백신 업체 때려잡아야 된다. 저거 다 사기 업체다. 어린이들 막 뭐 기형 유발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트럼프는 또 뭔 얘기했어요? 이 중간 관리 업체가 막대한 커미션을 떼먹으면서 돈을 많이 받으니까 최종 소비자한테 가는 약값이 올라간다. 얘네들을 때려잡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트럼프 행정부의 이 상황이 백신 업체 및 혹은 요 가운데 중간 관리하는 헤게모니 쥔 업체들을 뒤흔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마이너스 4%가 났습니다. 어쨌든 컨비니언스 스토어 부분은 플러스 7% 났고요. 가장 많이 성장한 부분은 플러스 23% 헬스케어 베네피트. 이게 건강보험 회사입니다. 얘네들은 건강보험을 이용해. 우리나라는 그냥 국민건강보험 딱 하나가 있잖아요. 그거 가입하면은 이제 주민번호를 말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 전에 그냥 가면 다 됐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이렇게 각자 CVS가 운영하는 건강보험이든 아니면 다시 월그린부츠가 운영하는 건강보험이든 들어야 돼요. 건강보험이 23% 성장했다. 이 부분이 가장 크게 성장했고요. 매출 비중으로는 29%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급등이 이틀 나왔어요. 자, 보시면 그쵸? 절대 값은 순이익은 20% 깎이고 조정 준환 순이익이 마이너스 44% 깎였는데 주가는 급등했거든요. 왜냐? 어닝 서프라이즈이기 때문에. 시장의 컨센서스가 낮은 걸 허들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컨센서스 상회, 어닝 서프라이즈로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아주 시원하게 올라가 버렸죠. 자, 주봉에서도 주 50주선을 돌파하는 흐름입니다. 50주선을 작년 초반에 깨고 나서 못 올라서 여기 막혔죠, 정확하게. 그거를 이번에 실적 발표 이후에 뚫어버렸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월봉을 보도록 하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200주선을 여기서 20주선을 여기서 날리고 떨어져 버렸는데 다시 한번 20주선을 뚫었고 그다음에 이제 50개 월봉이죠. 20개선을 뚫고 50개선으로 가려고 하는 이 발판을 일단 마련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CVS 헬스까지 알아봤는데 CVS 헬스가 워낙에 제약, 의학 이쪽에 연관된 거기 때문에 한 줄 매도평도 그에 맞게 준비했습니다. 주식 투자도 좋지만 여러분들의 건강 투자가 우선.